여러분 이 과목에 있는 것들 중에 트리와 정렬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된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료 구조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 자료 구조를 배웠으면 아마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 중에 우리 트리 구조가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정렬하는 방법 있죠? 크기순으로 오름차순하고 뭐 오름차순의 이제 역순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내용 정렬하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트리를 이용한 자료 구조 처리 방법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리라는 말은 원래 이제 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에 이제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모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쓰이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연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든지 뭐 다양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연산을 그 어떠한 저장 공간에 저장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램이 됐든 뭐 하드 HDD에 있는 거를 이제 램에 가져와서 그 연산을 이제 꺼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in order, pre order, post order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자료 구조 저장할 때는 infix, prefix, postfix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어려워서 시험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그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있겠죠. 맨 위에 레벨 1 이걸 레벨이라고 그러고요. 동그라미는 노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엣지 링크 뭐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게 링크 또는 엣지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도나 가족의 족보 뭐 이런 거를 연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장이 있고 뭐 이사가 있고 이사 밑에 또 뭐 부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계층적인 구조를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좀 보면 이걸 노드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루트 노드 근 그 다음에 그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세 가지잖아요. 이 노드의 디그리는 3 C는 디그리가 1 이거는 3개니까 D의 디그리는 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말로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리프 나뭇잎이다 이런 얘기죠. 자식 노드는 얘 자식 노드는 요거 얘 자식 노드는 요거 부모 노드 얘 부모 노드는 요거 얘 부모 노드는 요거 형제 노드는 요 같은 형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 똑같아요. 이제 이런 용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인데요.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우리가 가져올 때 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인픽스, 인오더 방법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읽고 저장하고 읽거나 저장하고 그 다음에 루트로 갔다가 다시 형제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얘는 부모부터 시작해요. 프레픽스는 부모,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렇죠? 포스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세 가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픽스 이렇게 왼쪽, 루트 아래쪽. 프레픽스는 루트 왼쪽, 오른쪽. 포스트픽스는 왼쪽, 오른쪽,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트리 운행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트러버셜 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오더랑 프레픽스 저장 방법인데요. 루트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A, B, C 그 다음에 인오더는 B부터 시작을 해요. B, A, C 죠?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는 B, C, A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읽는 방법이고 저장할 때는 우리가 프레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자가 아니라 이제 이건 A, B, C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운행 순서에 따라 다 다른 그 읽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오더라는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 그렇죠? A 요 1번 전체 그다음에 3번. 그래서 A 다음에 1번을 다 읽고 나서 그다음에 3번을 읽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1번 A가 제일 먼저 읽죠. 그 다음에 요걸 다 읽고 나서 얘니까 얘는 맨 끝에서 시작이 되죠. 그쵸? 그래서 포스트 프리오더니까 C, F, G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놈을 다시 요놈 루트 레프트 오른쪽이니까 B 2번 그룹 2가 되죠. B 2번 그룹 2가 되고 2를 보면 얘 DH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그 기본적인 원칙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뭐 부모 노드 밑에 형제 노드가 있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디그리가 최대 2개짜리예요. 하나짜리 또는 2개짜리. 3개짜리는 안 되겠죠? 요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나 2개짜리에 해당되는 이진 바이너리 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읽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거를 이제 프리 오더는 프레픽스, 인 오더는 인픽스, 퍼스트 오더는 퍼스트 픽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식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연산자를 읽는 방법을 얘기할 때 FIX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트리에서의 노드 운행 방법, 그걸 이제 오다 순서라는 말을 써서 오다가 순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하나만 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머지는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책에 있는 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방법대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 방법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인픽스의 순서대로 읽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 X는 A 나누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얘를 이제 트리노드로 바꿔서 프레픽스와 포스트픽스로 읽으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방법대로 해도 되고 요 방법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면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배울 때 교수님께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그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얘는 이제 까먹기 쉬우기 때문에 조금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요 인픽스로 된 거를 그림으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 수식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x는 a 나누기 b. 요게 인픽스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3개씩이니까 하나, 2개, 3개. 그러니까 x는 x 왼쪽이죠. 인픽스라는 게 왼쪽 루트 아래쪽이니까 얘를 그림으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요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 얘기가 바로 x는 요거니까 요 노드 안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걸 2개는 됐고 x는 됐고 여기서 보면 얘를 다시 요거 인픽스니까 하게 되면 3개로 분리하게 되면 요까지가 연산 순위에 따라서 하나, 2개, 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놓고 더하기 2. 그쵸? 요거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쵸? 인픽스니까 왼쪽 루트 아래쪽.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벌써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요거죠. 요거 A 나누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요런만 보면 이것도 3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 연산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C 더하기 D 먼저 한 다음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는 뭐 순서에 상관없죠. 그쵸? 근데 이게 세 개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뭐, 요렇게 나누기 먼저 하고, 곱하기 얘랑.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왼쪽에 오는 거고, 곱하기는 요 위에 오는 거고, C 더하기 D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인픽스는 왼쪽, 루트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얘를 다시 분리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 나누기 B니까 A 나누기 B. 요거는 C 더하기 D. 인픽스가 C 더하기 B. 왼쪽, 루트 아래쪽이니까. 그래야 되면 최종적인 그림은 요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인픽스로 그린 거잖아요. 얘를 인픽스로 표현한 게 요거죠. 그래서 얘를 요 그림을 가지고 프레픽스로 또는 포스트픽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레픽스 요 그림을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게 최종적인 요 연산의 노트리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니까 얘 그림을 보고 얘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 가지고 그러면 이제 프레픽스로 바꾸라 그러면 루트 왼쪽 오른쪽이니까 봐요. 자, 루트는 왼쪽 x. 그 다음에 뭔가 요 그룹이 있겠죠? 요 그룹이 이제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는 x 전체. 그 다음에 요거만 보면 요 두 개는 됐으니까 는 x는 됐으니까 다시 얘라만 보면 요거 루트 더하기 요거 오른쪽. 그쵸? 그래서 더하기 요게 이제 요 그룹을 얘기하는 거야. 요 자식. 그 다음에 2. 그러면 이제 요게 됐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풀어 헤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요거와 요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놈,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왼쪽이 요거고, 이쪽이 해당되는 거고, 오른쪽이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까지는 또 됐고, 요놈을 보면, 요거, 슬래시, 그 다음에 왼쪽 A, 오른쪽 B. 그쵸? 요거 끝난 다음에 얘는 요 빨간 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CD. 더하기 CD. 이는 요 맨 끝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즉, 요 인픽스로 된 놈을 프레픽스로 바꾸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 답이 요게 프레픽스 더하기 는 x 더하기 별표 곱하기 나누기 ab 더하기 cd. 요게 이제 프레픽스 폭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스트 픽스는 이제 요 그림 가지고 다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픽스는 왼쪽, 오른쪽, 루트. 그쵸? 그러니까 왼쪽 얘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을 요거 한 그룹으로 보고 그 다음에 는이 맨 마지막에 오겠죠. 그쵸? 이걸 다시 분해해서 왼쪽, 오른쪽, 루트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하나로 묶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는데 그 책에 있는 방법은 이제 프레픽스는 갈로 안에 있는 거를 연산자를 앞으로 보내는 거고 포스트픽스는 연산자를 뒤로 보내면서 갈로를 없애는 방법인데 그거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게 수식이 복잡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인픽스든 뭘로 주어졌든지 간에 요 논리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 것도 좀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건 소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인데 임의로 주어진 데이터 숫자가 됐든 또는 문자가 됐든 크기 순으로 이제 배열을 다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복잡도 얘기를 좀 이제 하는데 컴플렉시티. 그래서 복잡도가 서로 다르죠. 그 데이터가 많은 경우 또는 복잡도에 따라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서로 다르게 이제 적용하는데 보통 간단한 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삽입, 그 다음 선택, 버블 요 정도 쓰고 좀 데이터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퀵이나 힙 정렬, 트리를 이용한 두 가지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렬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사전 생각하면 돼요.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이게 대표적인 정렬된 방식의 이제 그 결과물이죠. 우리 정렬을 왜 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정렬만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사전에서도 보면 가나다라 마바부터 하까지 만약에 우리나라 사전이다 그러면 영어 사전인 경우 A부터 Z 뭐 정렬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단어를 처음부터 검색하지는 않아요. 그 이제 지금 이진 검색이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뭐 있느냐 이런 걸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이진 검색인데 결국은 정렬하는 이유는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하는 그 저기 알고리즘이에요. 뭐 정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특히 검색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 빠르기, 속도가 중요한 그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렬을 알으셔야 돼요. 삽입 정렬부터 한번 볼까요? 삽입 정렬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씩 보면서 데이터를 그 순서에 맞게 삽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8하고 5하고 비교해서 8이 크잖아요. 그럼 8하고 5하고 바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가지고 이렇게 8하고 6하고 비교해서 8이 크니까 밀고 네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5보다 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맞고 8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2는 다시 5보다 작으니까 2하고 2 앞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도 2보다 크니까 아니고 5보다 작으니까 5 앞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씩 비교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인서션 하는 거 삽입 정렬이고 쉘 정렬은 삽입 정렬을 이제 확대한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선택 정렬은 이제 요 앞에서부터 8하고 5하고 비교해서 8이 크니까 바꾸고 그 다음에 요 5하고 6하고 5가 크니까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 5하고 2하고 2가 작으니까 5하고 2하고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2하고 4니까 2가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선택해 가면서 그렇죠? 하는 정렬 방법입니다. 버블 정렬도 선택 정렬이랑 비슷한데 얘는 뒤에서부터 있는 뒤에 큰 값이 가도록 해요. 이렇게 앞에 뒤로 이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고 얘는 버블 버블이라고 해서 그 비누 거품처럼 하면서 맨 끝에가 큰 값이 오게끔 8은 됐으니까 이제 앞에 거 두 번째 큰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값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버블 정렬 방법입니다. 자, 퀵 정렬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인데 그 나눠요. 크기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 그 다음 오른쪽하고 두 개의 파일로 나눠 가지고 그 피봇이라는 값을 둬서 정렬되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왕창 옮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대용량 데이터인 경우 퀵 정렬이 성능이 이제 좋습니다. 뭐 작은 데이터 개수가 작은 경우는 뭐 이제 정렬 알고리즘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힙 정렬이라고 해서 이 언덕 모양을 이제 이뤄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자료를 이진 트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 놓은 다음에 17, 14, 13, 15, 16, 19, 11, 8, 12. 그래서 이제 요 맨 밑에서부터 15하고 18이 크잖아요. 이 두 개 바꿔요. 그 다음에 18하고 10이니까 18이 크니까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14, 18이 올라가고, 17, 18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는 어디지? 여기 비교해서 하고, 19, 18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큰 값하고 작은 값 순서로 바꾸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맨 위에 가장 그 큰 값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제일 작은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쫓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투웨이는 이제 아까 그 퀵 정렬이랑 마찬가지고
정렬된 두 개의 파일들 하나로 합쳐서 각각을 정렬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또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들을 비교해서 정렬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기수 정렬은 Q를 이용해서 Q를 이제 Q라고 하는 게 대기장소죠. 그래서 대기장소의 앞부분에 있는 게 작은 값, 뒷부분에 있는 큰 값죠. 그래서 Q에 있는 걸 서로 비교하면서 작은 값을 앞으로 밀고 큰 값을 뒤로 가져가는 Q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선택 정렬했을 때 이제 1회전, 2회전, 3회전 했을 때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거 비교해서 크니까 그대로 두고 요거 비교해서 크니까 그대로 두고 요것도 그대로 두고 요것도 그대로 두고 1회전이 끝났죠. 1회전이 바뀐 다음에 아무런 뭐 변화가 없고 두 번째 걸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째도 뭐 큰 변화가 없네요. 세 번째 거 보면 요것도 변화가 없는데 요 놈이 바뀌네요. 35가 앞으로 오고 37이 뒤로 가고 요게 이제 결과값이 되는 거죠. 14, 17, 14, 17, 35, 40, 37. 그죠? 요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버블 정렬인데 선택 정렬과 다르게, 그죠? 얘는 이제 앞에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째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는 계속 옮겨가면서 6과 9, 9가 크니까 그대로 두고, 9와 7, 7과 9 바꾸고, 9와 3, 3과 9를 바꾸고, 5와 9, 바꾸고 맨 나중에 첫 번째 회전 끝난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값이 가장 큰 값이 되죠. 그렇죠? 얘는 뭐 첫 회전이 끝나면 맨 앞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두 번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6, 7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3, 7은 바꾸고, 7, 5는 바꾸고, 7, 9는 그대로 두고, 그렇죠? 요 값이 6, 3, 5, 7, 9라고 하는 게 지금 정렬된 값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렬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 가지고 이건 2020년 8월 요거는 이제 예상인데 어쨌든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구체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요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에 결정되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버블 정렬은 제일 끝에 큰 값, 선택 정렬은 맨 앞에 작은 값. 이렇게 순서로 정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5개니까 4회전이라는 거죠. 4회전만에 결정되는 거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회전수가 많아지는 거죠. 즉 이게 복잡도라고 하는 거예요. n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컴플렉시티가 데이터의 개수의 제곱의 이제 알고리즘 서로 비교하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다 그러면 5, 25. 요거를 이제 25번 최대 비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비교해서 데이터의 배열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나 C로 요 임의의 데이터를 주고 정렬하는 코딩을 이제 하세요. 그러면 if문이나 for문으로 이제 사용을 할 텐데 그때 반복 횟수라든지 배열에 저장하는 값들의 저장 횟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알고리즘보다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그게 반복 횟수가 적고 그 다음에 배열에 저장하는 위치를 접근하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결과, 어차피 오름차순의 결과를 얻는 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다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정렬에서는 저희들이 배웠었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퀵 정렬부터 힙 정렬, 그 다음에 쉬운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복잡도가 서로 달라요. 물론 선택이나 버블 정렬은 비슷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제곱, 삽입 정렬도 이제 마찬가지고, 쉘 정렬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주어지면 그거의 제곱에 해당되는 최대 반복 횟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문의 수행 횟수, 또는 이제 if문의 비교 횟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를 4,000명의 데이터다. 그러면 그걸 정렬 이제 해라.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능 같은 경우 수능의 전체 학생의 거를 한번 비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복잡도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코딩할 때 반드시 그 복잡도가 얼마 정도 되는 알고리즘을 쓰느냐. 동일한 결과를 낳는 거다 그러면 그 복잡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수행 시간이 빠른 거죠. 빨리 정렬된 결과를 내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인데 알고리즘이 좋으면 수행 횟수가 짧고 그 결과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금방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면 수행 결과는 똑같은데 한참 걸리는 거죠. 알고리즘이. 근데 이제 복잡하게 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if문이나 for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쓸데없는 비교를 많이 하고, 그죠? 이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수행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예제로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제 알고리즘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복잡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 정렬 알고리즘의 간단한 얘기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항상 이 복잡도가 얼마냐를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